전북 익산에서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야, 너 내 앞으로 와봐. 하지 안 가자. 좀 치워. 와, 잘못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할게요.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뒷담화하고 다닌다 뭐 이런 이유인데요. 예, 지금 뭐 앞서서 지금 소리가 잠깐 겹쳤습니다만은 이 뭐 손 치워 그리고 잘못했어요. 뭐 소리 지르지 마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재차 이런 이제 동영상이 계속 이제 그 공개가 돼서 물의를 일으키는 건 이건 정말 좀 뭔가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되돌이켜 볼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피해자는 여중생이고요. 네. 그리고는 가해자가 2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2명의 여고생은 현재는 학업 중단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학교를 가지 않은 채 동네를 배회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중생들에게 또 금품을 갈취한 이런 네네. 이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도 25,000원을 갈취를 당하고는 이런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됐다. 이런 종류의 진술인데요. 네. 지금 이날만 폭행을 당할 때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고 예. 이 중에 한 명은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고 예. 뭐 금품 갈취의 피해를 당했던 적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이 굉장히 오랜 동안 무슨 원한을 가질 만한 이런 관계가 진행이 돼서 결국 이 폭행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학업 중단 여학생들이 이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종류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혔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이런 이제 장면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무릎까지 꿇리고 그리고 이 여중생을 1시간 반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25,000원을 뺏기 위한 것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여고생이 여중생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부분인데요. 네. 이런 아이들의 이런 폭력 행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아마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주변에 화를 냈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화를 예. 내고 내 얘를 반드시 혼내주겠다라고 공언을 한 다음에 네네. 실제로 이 피해 여중생을 구석에다 몰아놓고 욕설과 위협을 반복하고 또 폭행을 실제로 가하죠. 예. 장시간 이러한 욕설, 위협, 폭행을 가한 다음에 일부 영상을 찍은 다음에 친구들에게 보내줬을 겁니다. 내가 네네. 말을 했던 대로 아, 뒷담화를 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응징을 하겠다고 했으니 실제로 내가 응징을 했다. 그리고 그 만족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또래 집단 내에서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영상을 공개한 것 같고 네네. 그 영상이 SNS로 퍼지다 보면 일반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SNS를 촬영해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친구들에게만 이제 자랑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동영상을 옆에서 친구가 찍어준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 폭행하는 학생은 계속 그 때리고 있고 네, 옆에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가 촬영을 해준 건데 네, 서로 뭐 조력을 막 기울여 가지고 만든 영상인 거죠. 예, 근데 네. 이 옆에서 찍어주는 친구도 그러면 전혀 이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라든지 못 느꼈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문제가 이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소년 범죄의 발생 실태를 보면은 이런 종류의 이제 그야말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특히 이제 여중생들의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런 사건들을 저지른 여중생은 전과가 없는 애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초범 아이들이 많이 네.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예. 좀 이제 좀 상당히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종의 폭행, 집단 폭행의 행위가 학습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여중생들 사이에서 한동안 이제 남자 중학생들 사이에서 윤관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의식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과거보다는 좀 줄어드는 네네. 이런 이제 추세인데 지금 여자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성범죄가 아니라 지금 이런 종류의 집단 폭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제 기억으로도 뭐 부산에서도 있었고 관악산에서도 있었고 수원에서도 있었고 지금 폭행 동영상들이 대부분
대부분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중학생들 사이에서 올라오는 것들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아무리 여학생이라도 이 폭력과 연관된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예방적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는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해자들이 학업 중단자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될 연령대의 네네.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네. 학교를 다니서 졸업을 하게 만드는데 왜 고등학교는 이렇게 마음대로 학교를 안 가도 되게 만들어 놓은 건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학교의 역할 같은 것도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미성년자고 뭐 합리적인 뭐 성인과 같은 그런 사리 분별력이 발달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네네. 24시간 학교를 안 가고 지금 뭐 한 16살, 7살, 8살 요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동네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들을 금품갈취를 하고 집단 네.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데는 그 연유가 무엇인지 정말 뭐 최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 연유가 만에 하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관된 예컨대 길거리에서 본인이 폭행 피해에 노출이 돼서 성을 착취당했던 경험들이 있는 여자아이들이라면 사실은 폭력이 대수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길거리에서 당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어린 애들을 조직에다 편입시키거나 그 아이들을 갈취하는 걸 사실은 죄의식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왜냐하면 본인 자신들이 폭력에 늘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기색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예방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실질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 이제 고등학교만 가도 거의 입시 교육 위주로만 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1학년 1학기 때 이미 이제 학교에 학업 중심의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학교를 안 나가서 장기 결석자들이 되면서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학업 중단자로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걷고 낙인을 찍는 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가해자들인 거죠, 이 친구들이. 그렇군요. 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뭐 국민청원도 나오고 그리고 소년법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뭐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다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 환경, 사회 환경, 또래 집단, 미디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결국 소년범을 다룰 때는 형사처벌 강화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그보다는 의료적, 경제적, 복지적 개입이 상당히 절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소년법상 보호처분 6호 조치로서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감호위탁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감호위탁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적 개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일반 형사 절차에서도 통상 형사사건의 재판부가 소년법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소년보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일단 심리를 해보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이 아이의 품행, 경력, 가정 환경이 처벌이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분류하도록 한 다음 네네.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부로 송치하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예. 특히나 소년들도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예. 사안이 중대할 때는 성인의 경우에 수사 단계 구속영장에 준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제도가 있고 네네. 또 성인의 경우에 형사처벌에 준하는 소년원 송치가 있기 때문에 소년들도 이러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 아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우리 어른들도 당연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